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분기 2차전지 산업 관련된 프리뷰 자료이고요. 일단 산업 코멘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26.2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1월 달 대비해서도 좀 역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걸 지역별로 좀 뜯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판매량 감소가 가장 심했던 그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0% 이상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춘절 효과로 인한 그 일시적 감소로 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좀 춘절 효과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감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국가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12월 대비 1월 감소폭보다는 감소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긍정적인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같은 경우는 12월 대비 1월은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통상적으로 영업일수가 1월보다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시작을 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 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결과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 3월 달 이후에 판매량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2월 전기차 데이터에서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3월 달에 굉장히 국내 이제 2차전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 계속해서 끌어오던 그런 소송들이 합의가 되면서 좀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파워데이에서 확인된 그런 부분들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도한 우려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파워데이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연쇄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재화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려는 주 목적은 기본적으로 셀 단가 절감에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내연기관과의 그 패러티, 그러니까 대등한 가격 경쟁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kW당 이제 100불 이하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좀 140불에서 180불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셀 단가 절감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요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현 시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점은 사실 굉장히 기회비용이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기가와트당 캐펙스 규모를 600억 정도를 생각을 해보는데, 요 대규모 캐펙스 자금이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라인을 깐다고 다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요 양산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그 기회비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완성차 업체가 내재화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실익은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240기가와트를 내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요게 금액적으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15조 가까운 대규모 캐펙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중장기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일부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로 인한 이제 과도한 우려를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요 폭스바겐의 각형셀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점은 좀 전기차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각형셀은 그동안 뭐 보시면 안정성에서는 가장 뛰어났지만 요 에너지 밀도나 무게가 이제 상대적으로 파우치 대비해서 그 태생적으로 갖는 불리함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보시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보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각형 배터리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파우치가 30% 원통형이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각형 시장은 사실상 뭐 중국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비중이 거의 7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채택을 못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 CTP라든지 CTC 같은 이런 대체적인 기술들로 좀 단점이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일단 뭐 화재 이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처럼 이제 각형으로 다시 회귀를 하면서 아니면 뭐 넘어오면서 이런 기술들을 좀 채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각형셀의 시장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각형셀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SDI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가장 뭐 유일한 각형셀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주목이 필요한 업체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대비해서는 작년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이제 SDI의 가장 대표적인 양극재 벤더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업종 관련된 뭐 산업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